안녕하세요. 문학의 민족입니다. 저희가 채널을 개설한 지는 좀 됐지만 워낙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셨죠.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파를 활용한 한국 소설문학 백선도 계속 제작을 할 거고요. 또 굳이 사파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작품들은 일부 PPT를 활용해서 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 책이나 외국 문학도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50대를 위한 추천 도서잖아요. 저는 25년 정도 논술 선생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독서 글쓰기를 했는데요. 유치원생부터 고3 학생까지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초등학생 아이를 두신 분은 초등학생 아이가 읽을 만한 책을 추천해 달라. 또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대로, 또 대학에 들어간 아이들은 대학생이 되어서 읽을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데 부모님이 내가 읽을 책을 추천해 달라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50대를 위한 추천 도서를 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저 역시도 한동안 논술 선생을 할 때는 많은 책을 읽었지만 지금은 조금 책과 거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이 때 50대에 우리가 가장 많이 읽는 책들이 뭘까 생각을 해 봤는데요. 요즘 우리 K-드라마 굉장하죠.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작품 저도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물론 주인공도 실존하는 인물에서 그 모티브를 따왔지만 선우휘라는 작가의 불꽃이라는 작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선우휘 선생은 기자 출신이신데 전쟁터를 누비면서 그 경험들을 소설로 녹여낸 분이기도 하신데요. 그 불꽃이라는 작품을 보면 그 고현이라는 주인공이 있거든요.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고혜신과 정말 비슷합니다. 그 유복한 집에서 자라서 부모님의 배경도 비슷하고 이렇게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읽다가 보면 저거는 드라마는 픽션의 세계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또 문학에서도 만날 수 있고 문학도 픽션이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 어떤 사실에 기반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많거든요. 없었던 이야기를 완전히 새로 창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작가들은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이야기를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불꽃이라는 소설 속의 고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선샤인을 보면서 저 시대는 정말 저런 젊은이들이 저런 고민을 하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읽다가 보면 또 김동인의 젊은 그들이라는 작품이 또 생각이 나요. 젊은 그들, 운현궁의 봄 이런 책들 역사 이야기인데요. 구한말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흥선대원군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보다가 우리 문학을 떠올리면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고 또 다른 감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책을 읽게 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인 소설의 감자를 15살, 6살 중학교 2, 3학년만 되면 읽거든요. 그 아이들이 읽을 때와 30대가 되어서 읽을 때는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느낌이 다릅니다. 그런데 50대가 되어서 그런 문학을 읽어보면 또 다른 감흥이 느껴집니다. 인간적으로 복녀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복녀의 그 부도덕성에 대해서 어떻게 비난만 할 것인가. 그 당시 문학은 시대의 기록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우리 선조들이 어떤 삶을 살았나 이런 것도 돌아보면 굉장히 흥미있습니다. 저는 우리 50대에 꼭 추천해야 될 책들이 있다면 우리 한국 문학과 그리고 세계 명작을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여자의 일생, 폭풍의 언덕 이런 책들 많이 읽지 않아요. 그거는 저희가 청소년 시기일 때 추천 도서였고요. 정말 그리스인 조르바라거나 또 이런 책들을 데미안도 새로 한번 읽어보세요.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50대에 있는 주변의 동생이나 친구나 또 선배나 이런 분들이 여쭤보세요. 어떤 책부터 읽을지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책을 추천을 해줘봐 이러시는데 한 권을 시작하시면 100권까지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국 소설문학 100선은 시대별로 올리고 있어요. 거의 뭐 약간 섞이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다 정리가 될 겁니다. 20년대 문학, 30년대 문학, 그 문학 작품들을 내가 100선을 다 읽어봐야지 생각하시고 문학의 민족에서 소개하는 책들을 다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청소년 때 읽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감흥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굉장히 젊어지세요. 신선해지시고요. 요즘 트렌드가 옷도 의상도 딸하고 같이 입잖아요. 그런데 책을 공유해 보시면 생각이 젊어진다는 그런 느낌이 확연하게 와닿습니다. 저는 그 한국 문학에서도 좀 보수적으로 우리가 추천 도서로 권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예를 들어서 운수 좋은 날이라거나 뭐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거나 그거 다 알고 있는 책들이죠. 광화사라거나 뭐 그런 책들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새로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젊은 시절로 회귀하는 또 타임머신을 타고 나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외국 고전문학도 한 편씩 목표를 정해서 차근차근 읽다가 보시면 한 편이 두 편이 되고 점점 읽을 것이 많아집니다. 다행히 요즘 출판사들이 대부분 시리즈물로 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리즈물 가운데 일부분들을 이렇게 골라서 보시면 정말 교양이 문화 자본이 늦었지만 푹푹 쌓이는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 프랑스의 작가, 철학가, 작가, 교수인 브르디웨가 사람은 누구나 타인과 나를 구별 짓고 싶어 해요. 어떤 것으로 구별 지을까?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 명품 가방, 또 입는 옷, 액세서리 이런 것들로 또 스스로를 구별 짓고 싶어 하죠. 명품은 계속 가격을 올려도 많이 올리는 게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안에 내재된 타인과 나를 구별 짓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브루디웨에 의하면 타인과 나를 구별 짓는 여러 가지 자본이 있다고 합니다. 뭐 학력 자본도 있고 경제 자본도 있고 다 있겠죠. 그러면 뭐 그런 명품은 경제 자본에 들어가겠죠. 타인과 나를 구별 짓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문화 자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논술 선생을 하면서 한 10년 정도는 영화 강의를 좀 했습니다. 영화와 인문학을 묶어서 했는데요. 주로 전 세계의 예술 독립 영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세상에서 탈락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동참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선택한 것이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고 각 나라의 상황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또 참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의 예술 독립 영화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동네에서 풀뿌리 문화운동을 해보겠다고 동네 주민들 한 10분 정도를 모아서 영화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영화 강의는 대부분 책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인문학하고 묶어서 한 것이죠. 제가 영화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일은 하실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화 인문학으로 이제 접근을 했었는데 처음에 뭐 한 10분 정도 참석을 하셨지만 나중에는 300~400분씩 오시더라고요. 그 영화를 공짜로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뭔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오셨어요. 근데 그러면 더 전문가가 와서 강의를 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모이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잘 안 되셨던가 봐요. 왜냐하면 이제 저처럼 비전공자지만 문학하고 융합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그분들에게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영화 강의도 한 10년쯤 했고 그것들을 또 묶어서 일부 책으로 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을 많이 만날 때도 이 책과 영화를 묶어서 아이들하고 접근하고 글쓰기를 시킨 것이 참 효과가 있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를 개설할 때
우리 비슷한 또래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영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꼭 재테크나 우리 처세술이나 또 뭐 우리가 좀 고상하게 접해야 될 문화 자본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접해야 될 문화 자본들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문학의 민족 채널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책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저와 비슷한 연배 분들의 책 이야기도 하고, 또 초대 손님도 좀 모시고 싶습니다. 특히 여성으로서 기업을 이루신 분들이나 또 뭐 다양한 분들이 혹시 나와주신다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책은 무엇인가, 이런 추천 도서를 좀 받아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잘 된다면 그런 기회도 오겠죠. 자, 그러면 오늘 시작했던 50대를 위한 추천 도서는 무엇일까요? 저도 물론 2023 트렌드에 관한 책도 읽고, 많은 부동산 책, 또 뭐 주식책 여러 가지를 정보를 접하고 읽지만, 저는 다시 문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50대를 위한 추천 도서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저는 한국 문학부터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가 올려드린 영상부터 보시고 그와 관련된 소개해드린 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단편이 좋은 이유는 그 안에 함축된 주제가 장편보다 훨씬 쉽게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주제를 찾아서 읽다가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학을 통해서 이해력을 높이고 책 읽는 습관이 들면 그때는 이제 외국 문학으로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부지런히 이제 일주일에 한두 편은 영상을 올리기 위하여 지금 이제 시스템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찾아주시고 또 격려를 해주신다면 더 좋은 작품들을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50대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문학책을 통하여 역사를 이해하고 우리의 지나온 시대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당시의 고민과 지금의 고민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렸다시피 괜찮으시다면 1920년대부터 쭉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의 문학사는 이 여러 가지 분분한 논의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가보개혁을 중심으로 하여 그 이전 작품은 고전 작품, 이후에는 근대문학과 현대문학으로 나뉘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해방 전후까지 다 합쳐서 가보개혁 이후 작품은 현대문학으로 통칭한다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현대문학이라고 해도 1900년, 1910년대 작품은 아직 고전 문학하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920년대부터 작품을 권해드리는데요. 1920년대부터 연대별로 한번 쭉 목표를 정해서 올해 안에 100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50대 여러분, 올해 한국 현대소설 문학 100편과 시 100편을 한번 목표로 삼고 읽어보세요. 그럼 올해는 여러분이 완전히 색다른 취향을 가지는 그런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은 올해와는 다른 그런 해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친구들이 많이 그래요. 매일 그날이 그날이라고. 근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젊은 날이고 오늘 하루밖에 없어요. 오늘은. 이 하루를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내일 같고 늘 똑같이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의 그런 목표를 가지고 100권을 돌파하겠다는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내년에는 완전히 다른 색다른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